먼저 저희 오늘 회계사 종합반 설명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총괄사를 맡은 세법 담당하는 정우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종로가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니죠. 옆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많이 좀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요. 일단 전체 3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부에서는 제가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2부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회계사 기본 종합반에 대한 이제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저희 교수님들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직접 어떻게 강의하고 이 과목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부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내년도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에서 과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인데요.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 그러니까 요건을 좀 갖춰야 됩니다.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학점 이수가 좀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영어 점수, 요걸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인데요. 학점 이수 같은 경우는 회계 세무 관련 과목으로 12학점, 4과목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 과목으로 6학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부터는 IT 과목, 정부 기술 과목도 한 과목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경제학 과목으로 한 과목 해가지고 3학점 해가지고 총 24학점. 여기 일단 이수가 돼야지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영어 점수입니다. 이제 공인 영어 점수로 어느 정도 점수는 좀 획득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가장 많이 시험 보는 이제 토익으로 얘기한다면 토익 점수로 기준했을 땐 700점. 그러니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점수는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보통 이제 시험 기관에서 보통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 시험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만 등록을 해두신다면 5년 동안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조건이 2년 이내에는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 당국에 등록만 했는다면 5년 이내 이 점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이제 만족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이제 두 개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요. 2차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3교시로 진행이 되는데 과목으로 보면은 경영학 과목 하나, 그다음 경제학 과목, 기업법, 세법개론, 회계학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회계 점수가 가장 높고요. 150점이고 나머지는 이제 100점하고 8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목들이 생산관리도 있고 조직행동론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경영학 같은 경우는 일반 경영학과 재무관리 이렇게 둘만 나와요. 근데 일반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조직행동론, 인사관리 그러니까 이쪽 측면에서 출간이 그 시험이 나오게 되고요. 과거에는 마케팅, 생산관리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 비중이 다 없어졌어요. 줄고 지금은 재무관리가 좀 비중이 높고 일반 경영학과는 조직행동론, 인사관리 이쪽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언론은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법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25년도 시험부터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법, 그러니까 총칙, 상행위, 회사법이 상법 과목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법, 그다음 외부감사법 여기 이제 2025년부터 시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26년도 시험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해에 이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법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여러 가지 세법들 있죠. 그게 세법 과목이고 회계는 좀 많아요.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까지 여기까지가 1차 시험에 출제가 되는 범위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요. 상대평가 시험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2차 시험입니다. 2차는 아직 먼 얘기지만 사실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가 되면 이제 2차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2차 같은 경우는 5과목이에요. 5과목인데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관리, 재무회계 이렇게 5과목인데 재무회계는 이게 2과목으로 다시 쪼개져요.
중급 회계 한 과목, 고급 회계 한 과목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1차, 2차 시험이 완전히 다른 과목이 아니고요. 2차 시험의 대부분은요. 1차 시험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도 아까 1차 시험에 있었죠. 2차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무관리도 1차에 있던 부분이거든요. 2차에도 나오고 회계감사는 1차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그 부분에서 조금 다루게 되고 회계감사는 2차에 좀 새로 배우는 내용도 좀 많이 있고요. 원가관리회계 1차에 있던 거 2차에도 있고요. 재무회계도 1차에 있었던 거 2차에도 동일하게 있게 됩니다. 다만 2차는 주관식 시험이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글로 쓰고 거의 대부분 문제 푸는 거라서 계산해서 답 내고 하는 그런 주관식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상대평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은 여러분들 점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40점 이상은 맞춰줘야 됩니다. 40% 이상. 그러니까 40%가 안 되면 꽈락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건 아예 이제 다른 걸 붙어도 안 되는 거고 4할 이상은 배워야 되고 전 과목 배점 합계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시험 당국에서 이번에 1차 시험 몇 명 정도 뽑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 합격자. 2차 시험은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60% 이상을 득점해야 기본적으로 일단 합격이 되는 거고 대신에 2차는 부분 합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시험 아까 이제 재무계가 2과목 쪼개지면 6과목이 되거든요. 6과목 중에서 만약에 내가 올해는 4과목 붙었다. 이번 연도에는 그럼 이제 나머지 2과목만 그 다음 연도에 보면 되는 거예요. 4과목은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를 안 봐도 되는 겁니다. 2과목을 그 다음에 붙어야 되는데 그 다음 2과목이 떨어졌으면 다시 봐야지 뭐. 그때 다시 1차부터 그때 봐야 되는 거고 보통 뭐 2과목, 2과목 이외 정도는 보통 그 다음 붙습니다. 1과목, 2과목, 2과목 정도는 붙게 되고 그래서 부분 합격 제도가 2차 시험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통계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그럼 붙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준비했을 때 과연 붙을 수 있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그건 아니에요. 자료는 아니에요. 한 명이 붙어도 내가 붙으면 되거든. 한 명이 붙어도. 물론 어렵겠지만 한 명이 붙어 내가 붙는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적게 붙는 시험은 아니에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 20년도부터 24년까지 보면 거의 20% 정도는 합격률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10명 중에 지금 2명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세무사 시험 이런 것들은 뭐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일이고 2차 되면은 더 높아져요. 2차 같은 경우는 약 30% 가까이는 붙을 수 있습니다. 연도마다 조금씩은 차이 나지만 약 30% 정도는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2부는 저희 세법 같이 담당하는 이승철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학원 봄기본정보 저희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법 강의하는 이승철 회계사입니다. 강의는 이제 세법을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저희 학원 자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학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꼬시는 이제 일을 이제 맡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회계사 공부 이제 시작하기로 이제 마음 먹으셨을 건데 단가반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해도 이제 공부하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왜 종합반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종합반의 이제 장점 그리고 이제 학원도요. 저희 이제 남웅영 아카데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저희 남웅영 아카데미의 종합반을 수강하는 게 좋을 거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단가반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종합반으로 이제 오시는 게 왜 좋을 거냐를 저희 이제 과거 수험생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를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돈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믿고 나는 이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이제 경영학과에 이제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때 억눌렸던 삶을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놀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놀았고 이제 2학년 되면서 회계사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놀았던 게 쉽사리 잘 안 멈춰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학년 1학기 여름 이제 그 끝날 때쯤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어요.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놀아줄 사람도 없고 해서 이제 얘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회계사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좀 교류가 없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를 했어요. 매일 아침에 이제 혼자 도서관 가고 점심 혼자 먹고 뭐 저녁도 혼자 먹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일단은 재미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차 시험 합격 계약에서 공부해야 될 책이 거의 뭐 머리 키만큼 와요. 근데 과연 이 많은 책을 언제 공부하며 그리고 과연 내가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 거냐 굉장히 불안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합격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경영학과 이제 주변에 친하진 않지만 미리 이제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야 나도 좀 끼워줘 나랑 좀 친구해줘 해서 공부를 이제 같이 하는 그룹에 이제 들어갔고 그 친구들이 야 무슨 과목은 어느 선생님 듣고 어느 학원 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쭉 해요. 공부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뭐 이제 아침 일찍 나오니까 저도 아침 일찍 나와서 공부하게 되고 친구가 저녁 늦게 공부하니까 나도 저 친구만큼은 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 이 공부라는 게 혼자 해서는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건데, 그때는 다 주변에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혼자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나랑 같은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각자의 목표가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던 반면, 대학교에 지금은 과연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 너 공부했니 아니니? 선생님이 뭐라 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즉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제 없게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종합반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이제 몇 시에 와서 몇 시까지 공부할 거며,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은 목표로 열심히 같이 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몇백 명이 같이 공부하게 돼요. 지금 앉아있는 계신 분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동료가 될 것이고, 혹은 또 선의의 경쟁자가 되겠죠.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도 보면, 혼자 달리면 절대로 세계 기록이 안 나온대잖아요.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록이 나온다는 거 들어봤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라는 게 하루 왼종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내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하실 건데 사람인지라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지만 꼭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나의 친구,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나랑 오늘도 점심을 같이 먹은 친구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몇 개월 정도 혼자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과연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이대로 하면 내년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하시죠? 그때 이제 학원 종합반에 오시면 저와 같은 선생님, 강의하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과거에 종합반에 다녀가지고 회계사 시험에 이미 합격하신 이제 분들이 우리 이제 학원의 조교 선생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상담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공부하는데 모르잖아요. 수준이 수업 듣다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옆에 친구도 어려우면 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불안함이 줄어들 것이고 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이제 학원 종합반에서는 그 진도가 나갈 때다 모의고사를 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쳐서 뭐 점수가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전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혹은 잘하고 있다. 스스로의 이제 객관적인 위치를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등등 여러분들이 내년에 사실 이제 그 26년이겠죠. 여러분들은 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한 1년 3개월 뒤에 여러분이 합격하고자 할 때 가장 합격의 지름길은 저는 종합반을 수강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천재야. 주변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온라인으로 들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그것은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종합반 수강은 이제 좀 권장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러한 종합반 중에서도 왜 저희 이 학원에 이제 종합반을 수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냐를 약을 좀 팔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자랑을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대부분 뭐 선배
후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각 과목별로 어느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신다. 뭐 그런 얘기는 다 들어봤죠. 그랬을 때 뭐 재무회계 선생님이든 뭐 제가 강의한 세법이든 경제학이든 재무관리 등등 대부분의 과목에 가장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학원에 이제 계신 선생님들도 유명하신 분들이 꽤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원에서는 과목별로 한 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은 그 과목별로 유명한 선생님이 두 분, 세 분씩 계세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세 분, 가장 유명한 분이.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 거냐면 주변에 이제 평가는 A라는 선생님이 가장 강의를 잘하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지만 막상 이제 또 강의를 듣다 보면 나랑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모든 선생님이 이제 모든 학생이 다 최고일 수는 없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학원에는 A라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B라는 선생님도 똑같이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A라는 선생님이 안 맞으면 B라는 선생님으로 대체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저희 이제 학원이 이제 커리큘럼이 1년 과정이었는데 1년에 이제 뭐 기본 종합반, 심화반, 기간식반 이렇게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나는 이 A 선생님 안 맞아가지고 고민스러우면 B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 학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른 학원하고 비교하시면 이 선생님들의 퀄리티 그리고 이제 유명하신 분들의 숫자를 비교하시면 뭐 좀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뭐 제가 저희 학원에서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제 그 학원을 여러분들 1차 시험까지 한 1년을 조금 넘게 학원을 이제 수강하셔야 되는데 학원 자체가 생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을 학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결해 주려면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꽤 많아야 되겠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회계사 세무사 학원을 통틀어서 저희 학원의 직원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학원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매니저 분들이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나중에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이제 밴드라는 걸 운영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원의 뭐 일정이라든지 변동사항이라든지 등등 여러분이 전달할 사항들이 있으면 밴드에서 이제 공지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제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밴드에서 받아가지고 수시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원 생활을 1년 넘게 하실 때 가장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 학원이 또 저희 학원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과거 저희 학원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종합반에서 수강하고 합격하시는 이제 선배 여러분들 기준으로 선배 회계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아직 회계법인에 이제 취업을 하지 않고 이제 학교에 재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이제 조교로 이제 고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고민스러운 분 불안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상담할 수 있을 것이고 항상 이제 학원에서는 그 일정을 공지를 해놔요. 그래서 오늘은 뭐 A라는 조교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B라는 조교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점, 고민스러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랑하고 싶은 건 저희 학원의 위치예요. 뭐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어가지고 토요일이 이제 여기 청계천에 보면 좀 집회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경우는 있지만 토요일 오후를 제외하고는 평소에는 조용하고요. 아시다시피 청계천이잖아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산책을 좀 하시면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청계천 있으니까 뭐 한다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하철역도 바로 있어서 아마 뭐 금액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게 한데. 학원 중에 저희 학원 건물 임차료가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싼 학원이다. 라고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특장점은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학원 이제 커리큘럼 전반적으로 뭐 몇 가지 말씀 마저 드리고 그다음에 선생님별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그건 아시죠? 저희 이제 남호기행 아카데미가 우리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학원이라고 뭐 그런 거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그럼 다시 알려드리고 그래서 뭐 가장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과거 한
10년 전, 뭐 15년 전부터 저희 학원에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수강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생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매년 수석 동차 학생들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년 수석 동차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배출되고 있다. 뭐 많은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커리큘럼, 제가 이제 그 2002년부터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뭐 저랑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종합반이라는 커리큘럼을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다른 학원도 이제 저희 이제 학원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많은 학원에서 벤치마킹해서 뭐 커리큘럼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오랫동안 종합반 운영을 해온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종합반 운영에서는 뭐 저희 학원을 믿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모의고사 치고 뭐 강의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복습 시간인데, 사실 뭐 종합반이 이제 오전 오후 수업 있는 날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기가 타이트하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시간표를 짤 때 여러분이 복습 시간을 이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짜도록 노력을 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시면 첫 일주일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 강의하신 선생님들 계시죠? 아까 인사하신 분들, 그분을 이제 담임 선생님으로 해서 반이 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담임 선생님별 조교분들하고 일단 모임을 먼저 1차적으로 가질 것이고, 그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앞으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학원 생활을 할지에 대한 이제 조언을 드릴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모임을 이제 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모임을 하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을 조를 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조에 한 7명, 많으면 10명 내외로 이제 조를 짜고, 그렇게 이제 그 조 단위로 다시 이제 선생님들 하고 여러분들 조 짠 학생들하고 식사 자리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그 종합반별로 최소 2번 이상 선생님하고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식사 자리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뭐 공부하고 싶은 거, 뭐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선생님이 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회계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차였다는데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들 뭐 질문하시면 선생님들이 뭐 공부 외적인 것도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제 하고 여러분들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 2번 이상 이제 식사 모임을 할 것이고, 그거하고 이제 별도로 담임 선생님별로 조교가 배정이 된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조교 선생님이 일단은 여러분하고 일단은 강제 상담을 할 거예요. 강제 상담. 오시기 싫으셔도 꼭 오셔야 되고, 조교분들이 이제 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강의, 공부와 관련된 상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 상담 말고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따로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담임 조교 선생님하고 언제든지 연락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 또한 예를 들어서 A 선생님의 조교가 갑이다라고 해서 갑 조교 선생님하고만 꼭 상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학원 3층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조교분 자리가 2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계시는 조교 선생님하고 뭐 수시로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짜고 있다. 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밴드 있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러한 밴드로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공지하고 싶은 것도 밴드로 올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건의하고 싶은 거, 뭐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밴드 올리면 저희 직원분들이 뭐 수시로 아주 빠르게 답변을 드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우리 이제 모든 과목별로 이제 일정 진도가 나가면 학원에서 이제 시험을 칠 것이고, 그 시험 데이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알려드려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이제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위치 파악 이런 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처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날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전화로 너 얼굴은 보기 싫고 목소리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전화를 하시면 되고, 근데 목소리도 듣고 싶다 하면 카톡으로 이제 저한테 뭐 상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저든 조교 선생님이든 이렇게 뭐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전체 과정 살짝 소개를 할게요. 우리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종합반 6월 말, 근데 실제로는 7월 초죠. 7월 초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7월 8월에는 심화종합반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1차 시험도 중요하지만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도 합격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때 지금 이제 1차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2차 합격을 위해서 미리 2차 책도 가볍게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통상 요거는 이제 1.5차다라고 해서 1차하고 2차의 공이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 위주로 이제 강의하는 반이고요. 2차에만 나오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뭐 그거까지는 안 하고 그렇게 해서 1차와 2차에 이제 동차를 노릴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과정이 있고 그러한 과정이 끝나면 다시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객관식반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어쨌든 당장 중요한 건 내년 2월에 있을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1차 시험 전용에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 풀고 뭐 이론 정리하고 이런 반이 이러한 객관식 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체 이제 종합반 과정은 기본, 심화, 객관식반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다 들으시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합격할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 마지막에 1월, 2월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약하신 과목들이 있으면 마무리 특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 다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별해서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선별해서 수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합격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합격하시면 다시 3월 달부터는 이제 2차 반이 있어요. 우리 회계사 2차 시험 통상 이제 한 6월 이제 한 말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2차 시험 치기에서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이렇게 이제 2차 종합반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밑에 있는 뭐 GS 과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동차생보다는 유예생분들이 많이 수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생이 뭔지는 아시죠? 그 당해에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까지 쳤는데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한 유예생분들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내용들,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문제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에요. 뭐 동차생도 이제 들어도 무방하겠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2차 시험을 위해서 뭐 좀 약한 과목도 있다면 마무리 특강 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동차까지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은 뭐 요 정도 해서 제가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종합반의 특장점은 설명드렸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 저희 학원에 직접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자랑했던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들을 이제 한 분씩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이제 처음 소개하실 분은 재무회계 김기동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웅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 회계사랍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제가 서보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저랑 처음 만나고 그러시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이승철 선생님께서 우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학원에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강의를 했고요. 저는 남우경 아카데미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게 작년이었어요. 작년 5월 달부터 합류를 했는데 맨 처음에 뭐 합류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밖에서 20여 년간 열심히 외부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이만큼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남우학원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득볼 게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남의 시스템과 결합해가지고 내가 이득 볼 게 있는가 그렇게 궁금해했었는데 뭐 여기 이승천 선생님이랄지 김판기 선생님이랄지 그다음에 최창규 선생님이랄지 그다음에 김종근 선생님들 저를 만나가지고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시스템과 결합됐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합류를 했는데 제가 요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물론 각 선생님들마다 단연간 강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 좋은 컨텐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학원 시스템과 통합됐을 때 더 큰 그 시너지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 학원들을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남우경 아카데미가 업계 1등이고요. 회계사 시장, 세무사 시장에 다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지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결합됐을 때 컨텐츠가 가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나무랑 같이 합류하셔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재무회계니까요. 재무회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관련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중급회계, 고급회계고요. 중급회계, 고급회계 다 회계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나오는 테마고요. 오늘 중급회계, 고급회계를 처음 보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면 중급회계랑 고급회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중급회계는
한 개의 기업이 한 개의 통화로 거래하는 걸 기록하는 게 바로 중급회계고요. 회계라는 게 결국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이거든요. 한 개의 기업이 한 개의 통화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공부하는 게 중급회계고요. 고급회계는 말은 고급회계지만 난이도가 고급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얘기예요. 여기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두 개 이상의 통화로 거래를 했을 때 그걸 한 개의 기업으로 한 개의 통화로 결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바로 고급회계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급회계와 고급회계의 테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급회계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고급회계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중급회계 강의 끝나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과목 공부하신 다음에 고급회계를 마지막에 여러분들 수업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급회계를 종합반 강의 시작하면서 저랑 처음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종합반 강의 시작의 중급회계고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 끝판왕이에요. 끝판왕이 고급회계이기 때문에 고급회계까지 마무리하셔야 여러분들이 회계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본 강의 학습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재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에 사용하는 교재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해요. 그래서 이미 2년 전에 출간된 책으로 작년 강의했고요. 23년도 강의했고 그다음에 24년도 강의를 2년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뭐 국제회계 기준,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이 개정이 되면 책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26년도로 넘어가면서 국제회계 기준에 큰 개정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기존 교재 가지고 계속 제가 강의할 수 있는데 제가 2년마다 교체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기출 경향들이거든요. 기출 경향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출 경향을 반영해가지고 책을 업데이트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듣게 되실 1월 초에는 책이 출간될 거기 때문에 교재 안 갖고 계신 분들은 1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출간되는 교재 이용해서 수업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중급회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책만 보실 거라면 교재를 바꾸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수강하실 거기 때문에 제 강의와 그다음에 교재의 내용이 싱크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존 교재 있으신 분들도 교재 새로 나온 책으로 바꾸셔가지고 여러분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중급회계 1권 교재는 아마 1월 초에 나올 거고요. 중급회계 2권 교재는 한 2월 초 정도에 나오게 될 거고 고급회계 교재는 우리가 고급회계 공부하는 게 6월달, 7월달이거든요. 그때 맞춰서 고급회계 교재가 출간될 거니까 한 번에 다 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구입하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진짜 많아요. 필기한 내용도 많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필기하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 들으시는 게 필기하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을 들으시고 필기는 강사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충 교재로요.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 PDF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사용하는 그 필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일일이 제 지난 강의를 다 다시 보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판서했던 모든 내용들을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손으로 필기를 해가지고 그 필기 노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복사물로도 나눠드리고요. 또 요즘엔 태블릿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PDF로 제가 온라인 강의에다가 첨부시켜 놓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셔서 제가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셔서 수업 그냥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그렇다고 해서 필기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필기 노트 나눠드리는 거에다가 별도로 필기 좀 보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교재로 활용하시면 그다지 큰 그 필기의 부담이 없이 수업을 잘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철 선생님께서 자기가 아니라 우리 형님이 회계사 시험을 왜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사람들마다 다 회계사 공부를 시작한 그 이유가 다르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공부한다고 해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 친구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같이 처음 사귄 친구였는데 여자 아니에요. 남자인데 그 친구랑 제가 밥 줘였거든요. 얘랑 같이 점심 먹고 얘랑 같이 저녁 먹는데 얘가 어느 순간 자기는 회계사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그럼 너가 회계사 공부하면 난 누구랑 밥 먹냐? 그럼 너도 해. 라고 해가지고 저도 회계사 공부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 뭐 자본주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 얼마나 버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공부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옆에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달려나갈 때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종합반을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로 종합반 수강하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호흡하고 달려나갈 때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회계사 되고 나서 가장 고마웠던 게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게 되게 좋았어요. 회계사 합격하고 나서 회계법인 들어갔더니 다 똑똑한 사람들인 거야.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도 군대에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요. 정말 나랑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숨을 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술을 먹는 게 너무 괴로워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야, 네 말은 잘못되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또 내가 경청할 수 있고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 나를 존중해 주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이 상하식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에서
먼저 회계법인에 들어갔다고 해서 의시되지도 않고 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이런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 조직 구조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회계사 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금전적인 면을 떠나서 그런 정신적인 면으로 되게 좋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합격하셔가지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하시고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쓰고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좀 독립을 하고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빨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원래 이러지 않은데 그 감기 걸려가지고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최창규 회계사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실에서 만날 때는 좋은 컨디션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되게 괴롭네요 지금. 요즘에 강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감기가 겹쳐가지고 좀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제 교재 설명해 드리면 11판 중급회계 교재고요. 현재 나와 있고 저는 내년에는 개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교재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브노트 같이 이용해서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회계 교재는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급회계는 지금 사시면 안 되고 내년에 개정되면 그때 구입해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아까 오전에 강의를 조금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저도 되게 명구스럽네요. 목소리가 이래서. 저희 그 샘플 강의 보시면 목소리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접수 받으면은 그때 접수하는 순간부터 저 회계원리 강의하고 김규동 쌤 회계원리 강의, 그다음에 뭐 경제학 기본 그 강의를 좀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혜택 보셨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무회계라는 과목에서 중급회계를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자기가 중급회계를 하니까 회계원리는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회계원리는 그건 뭐 안 해도 돼. 중급회계부터 해도 되지 뭐. 이런 착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강의해 보면서 제가 한 25년 동안 했는데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재무회계는 분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분계가 뭔지는 알죠. 그래서 이 분계를 많이 연습해 보시고 재무제표를 좀 작성을 좀 해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걸 안 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 강의 들을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반에서 중급회계부터 하니까 회계원리 강의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접수하시면 열어주니까 그 열어준 강의를 개강하기 전까지 빠르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중급회계 할 때 확실하게 도움 받을 거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중급회계가 있고 고급회계가 있고 정부회계가 있고 원가관리회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정부회계도 강의하기 때문에 정부회계는 5문제가 나오는데 정부회계는 종합반이 없습니다. 종합 없어서 별로 단과 과정으로 열리니까 단과 과정으로 들으시면 되고 본 강의 때는 중급회계하고 고급회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 때는 더 좋은 목소리로 더 많은 설명 드릴 테니까 저 짧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홍상연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되게 진지하고 진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난생 처음 나비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2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매우 친하지만 또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또 선생님들이 2분이 계신데 그 2분이 또 잘생겼다고 되게 소문이 많이 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쿠팡으로 배달하니까 바로 아침에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휘발성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휘발성. 보통 이제 평소에 쓰진 않잖아요. 휘발성이라는 게 이제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 흩어지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갖다가 휘발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CPA 시험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게 되시면 그 휘발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단지 이제 사전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실 거예요. 어제 공부한 것도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저도 이제 수험생활 해봤지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뭘 공부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로 밑 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가 되는데, 이제 CPA 시험이 과목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과목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모든 과목이 휘발성이 굉장하고, 근데 이제 단 하나, 이 원가 관리 회계 요 과목은 휘발성이 조금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관리 회계 과목의 이제 특성은요, 암기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내가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1차를 지나서 2차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은 암기할 내용이 훨씬 방대한 다른 어떤 과목들이랑 점수 비중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특성이 있냐면은 원가 관리회계는 이 과목 내에서 응용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응용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공부했는데도 이제 쉽게 합격해 나가고, 이 원가관리회계 과목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되게 투입을 많이 했는데도 조금 실력이 오르지 않아서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원가관리회계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내내 여러분들 문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문제도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미리 대비를 해야, 풀이를 해봐야, 그래야지 이제 시험장에서 특정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가관리에게 뭐 그 정도 이제 특성과 어떤 저의 출사표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자체는 요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간은 아닌데 뭐 말씀드렸죠. 이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론이 적다. 그래서 요 교재 작년에 나온 교재로 같이 진행을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유인물을 되게 많이 나눠 드릴 거예요. 강의 중간중간에 새로 만든 문제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문제들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열심히 할 거고 이제 강의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원가관리회계 강의하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 과목 소개는 홍상현 선생님이 우리 원가가 어떤 과목이냐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추가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거라,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아저씨 같아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 강의 처음 할 때 그 예전에는 그 노량진에서 공무원 있잖아요. 그 여러분 국공무원 열심히 공부해서 그 국세청 가시는 세무직 공무원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요즘은 이 MZ 우리 형 누나들이 그 공무원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이제 그때는 공무원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응시자도 굉장히 많던 시절에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공무원은 이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가 나오잖아요. 순위가 한 70등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기 이제 그 자기 순번대로 지역을 결정하거든요. 70등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기 뭐 강원도 이게 사람보다 이렇게 소나 댕댕이가 많은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야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이 꼭 1년 안에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러 와요. 그렇게 계속 몇 번 반복하면 한 몇 년이 훅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위, 어떤 등수가 중요한 시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회계사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시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시험 자격증 시험이라서 그럼 등수가 아예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전 항상 학생들한테 꼴등으로 붙어도 1년 먼저 붙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자격증 시험이라서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제가 이제 사실 친구가 많이는 없어서 제 친구들 대부분은 지금 여기 앞에 와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친구고요. 몇 명 친구 더 있는데, 제 친구들 보면 여러분
회계사들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회계사들 모아두면 이 커리어가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자기가 한 빅펌 가시면 몇 년까지는 같이 가시겠죠. 한 5년 이상부터 퇴직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커리어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 이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사회에 나가셔야 나한테 훨씬 좋은 오퍼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여러분 군대를 안 가고 공부를 해갖고 되게 어린 나이에 붙었더니 저는 이제 제 친구나 또래들보다 훨씬 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일찍 붙으셔야 돼요. 이게 올해 뭐 요즘에 인터넷 가보면 1년 공부해서 1차를 어떻게 보냐 이놈들아 2년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이제 2년에 붙으신 분이 솔직히 많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1년으로 줄일 수 있으면 사회 나갈 때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찍 붙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1년이 52주가 있다고 하지만 한 2주 정도 공부가 잘 안 돼서 슬럼프로 뭐 놀거나 여자친구가 어디 여행 가자고 그래서 여행 가서 놀거나 이러면 그 2주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우리 1년을 날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의 경쟁자들은 그 2주도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2주를 벼버리면요. 그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시절에는 여러분들보다 범위가 훨씬 작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 당장 중급회계도 제가 들었을 때는 한 20회 수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중급회계만 40회 이상 하실 겁니다, 선생님이. 양이 많아져서 그래요. 근데 저희 때도 한 1년 52주 중에 2주 쉬면 거의 그 1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반에 이게 이제 그 공부 습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저는 봄기본 종합반의 가장 큰 의미는 습관 잡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봄기본 종합반 습관을 잘 잡으셔서 뭐 심화나 객관식은 혼자 하시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요. 다만 대부분의 학생이 아마 1월에 오시면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우리 동네 손흥민이다 이놈아. 그래서 혼자 뭐 엄청 뭐 열심히 하시고 뭐 집에서 하세요. 그건 제가 뭐라고 안 할 건데 대부분 학생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아마 오시면 특히 우리 1, 2월이 여러분 아마 우리 학원에서 가장 그나마 공부할 게 없거든요. 중급회계는 공부할 게 많지만 원가는 그만큼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법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법부터 소화가 되려면 그 1, 2월의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우리 봄기본 종합반 같이 오셔서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승철 선생님께서 회계사 시험을 가장 빨리 합격하는 길은 종합반 듣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종합반을 다 수강하는 건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봄기본 종합반을 듣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우리 기본 종합반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1년이라도 일찍 붙어 나가실 거거든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강의 관리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재 예를 쓰는데 우리 아마 이 교재가 기본서 원가 관리회계 교재 중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얇을 겁니다. 이제 이유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원가가 1차가 30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30점짜리 한 과목 때문에 막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보면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1차를 포기하시더라고요. 그 원가를 포기하고 가시거든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뭐 얇은 교재 뭐 파이널 이런 걸로 비벼보려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 회계사 1차 응시자가 너무 많아져 갖고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차 컷 자체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원가를 버려도 원가 꼴랑 30점이니까 1차 합격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뭐 불가능은 아닌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기본서 때부터 우리 이제 꼭 필요한 거 시험에서 딱 요만큼 공부하면 충분히 10개 다 맞춰갈 수 있는 정도의 분량만 갖고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기출 이런 게 다 없고요. 또 대학 교재에 있는 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얘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좀 얇은 건데 최대한 그 여러분 원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마지막에 우리가 원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원가는 어렵냐 쉽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거를 포기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거든요. 포기하는 게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점이 낮아서 포기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 30점이 요즘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재는 좀 얇지만 우리 충분히 30점 다 받아갈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제 과목 소개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으로 세법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법 담당하는 정우승입니다. 아까 전에 소개할 때 제가 나왔었고요. 앞에서도 잠깐 뭐 휘발성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우리 홍상현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승훈 선생님께서 세법 들어가면 뭐 정신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세법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신 분들은 하고 나서 이런 이게 뭐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매년 그런데요. 세법은 이제 처음 진입하신 분들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배우면 돼요. 배우면 되는 거고 양이 많아서 또 어려운 거예요.
양이 많아서. 세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세금을 다루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세금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고 써야 되겠죠. 돈을 쓰고 또 돈을 모으기도 하겠죠. 재산을 만든단 말이죠. 그럼 돈을 버는 단계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그다음 돈을 쓰는 단계에서도 우리나라 세금을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다음 돈을 모으면 또 거기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재산을 만든다. 그럼 취득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단계 세금, 재산세 같은 거. 재산을 팔면은 또 양도소득세. 아들한테 넘겨주면 증여세. 수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걸 다 배우는 게 세법 과목이다 보니까 일단 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힘들어하는데 양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중급회계가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워. 재무회계가. 요 정도 양을 배운다고 쳐볼게요. 재무회계가. 그럼 재무회계는 주제가 깊어요. 하나하나가 깊숙하게 들어가. 나중에 금융자산한테 공부하면 뭐 취득할 때, 처분할 때, 뭐 재분류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뤄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인데 깊어. 요 바닥까지 이 정도 깊이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양이 이게 아니라 오늘 강의실 저 끝에 저기서부터 저 끝에 그게 우리가 배우는 양이에요. 세법은. 대신에 우리는 깊이가 얇아. 이렇게 깊지 않고 이 정도까지 배워요.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조금 배웠는데 이해됐는데 또 해야 돼 이걸. 이걸 또 해야 돼. 이걸 또 해야 돼. 그래서 많이 어렵고 우리가 법이라는 걸 처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낯설고 해서 어려운 거지. 근데 배우고 나면 진짜 여러분들 쉬워요. 시험 보기 위해서는. 시험 보기 위해서는. 합격할 때 배신이 안 때려요. 세법은. 이건 응용 같은 것도 없어요. 딱 배운 만큼 물론 응용되는 문제도 나오긴 나오지만 내가 배운 만큼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응용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내더라도 변별력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거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강의 드릴 때는 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도 다 취지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다 설명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좀 접근할 거고 해보면은 할만한데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할만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들어갔고 뭐 1학년, 2학년 또는 3, 4학년 그 정도 배운 정도 내용이면 그 정도 우리 학습을 했으면은요 충분히 세법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 뒤돌아서면 까먹어. 수업 시간에 이해했어. 근데 문 닫고 딱 나가는 순간 뭐 했지 이래. 진짜 휘발성이라고 하는 게 원가에게서 그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원래 원가는 휘발성이 없는 거야. 저 정도면. 우리는 굉장히 강력해 휘발성이.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나가기 전에 잡아야 돼.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강의 드릴 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재밌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나갈 때도 여러분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어. 잡긴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필기할 것도 많고 그럴 수 있어. 근데 필기도 수업 시간에 가장 최적화된 강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필기 같은 것도 부담 줄이고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강의 진행할 거고 아마 저희 범종합반에서 여러분들이 세법 선생님들 저하고 이순쌤하고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일단 양이 많으니까 저기부터 여기까지 양이니까 일단 가장 많이 보게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가장 친하게 지낼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재 설명 좀 드릴게요. 세법은요 매년 새 책이 나옵니다. 연말마다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에 세법이 개정이 될 거예요. 물론 올해는 이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야.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게 많겠지만 그래도 세법 개정은 돼야 됩니다. 개정되는데 그래서 매년마다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책은 2025년도 책입니다. 2024년도나 23년도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으로 25년도 수업은 따라올 수 없고요. 25년도 책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시험 보신 게 26년도죠. 그렇지? 좀만 고개 끄덕여줘. 힘들어도. 자, 26년도 시험 보잖아요. 우리가. 26년도 1차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26년도 세법 교재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세법은. 그래서 25년도 책으로 25년도에 공부해놓고 26년도에 개정이 되면 26년도 책까지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2차 시험 26년도에 본다. 그럼 26년도까지 공부하면 되고 27년도 2차 시험 본다면 27년도 세법까지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법은 매년 새 책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서는 저희 세법 개론이라는 교재입니다. 원래 이 책이 작년까지는 교재 이름이 세법 강의라는 교재였어요. 저 이철재 회계사님하고 저희도 같이 쓴 교재 있는데 세법 강의라는 교재였는데 세법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올해 판부터 1판으로 다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은 양이 너무 많아요.
이 책도 너무 양이 많고 2차 때까지도 계속 봐야 되는 과목인데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단권화하라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교재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세법 워크북이라는 교재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 세법 개론 배울 때부터 세법 처음 배울 때부터 나중에 심화세무회계, 객관식, 2차 세무회계까지 전부 다 이 한 권으로 여러분 단권화 시킬 거예요. 책이 나중에 너무 많으면 정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내용 정리할 겁니다. 서브노트 겸 정리용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 개론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 이것도 25년도, 이것도 25년도. 아직 둘 다 출간 안 됐어요. 25년도 중에 출간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사지 마시고 25년 하면 요거는 2월 말 정도 그때 출간이 될 것이고 이 책은 아마 1월 말 정도면 출간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되시면 그때 준비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심화 세무회계 이제 세무회계 연습 때는 이 단권화 시킨 교재에다가 주관식 문제집만 추가시켜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진행하는 거고 객관식 때는 이 단권화 시킨 교재에다가 객관식 문제만 추가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되시겠어요? 교재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강의 소개 영상 찍을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 세법만큼은 진짜 여러분들이 고득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에 우리 스포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세법 강의하는 이승철 회계사입니다. 아까 뭐 약을 이미 팔아가지고 일단 이제 아까 우리 김기동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그 본인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뭐 좋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것도 좋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았었냐면 아까 헤어졌던 제가 차였던 여자친구 있잖아요. 합격하니까 연락 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서 이제 밥하고 있어요. 식모란 얘기는 아니야. 뭐 제가 그 정도로 재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사 합격하면 뭐 좋은 직장 동료와 좋은 와이프도 만날 수 있다. 뭐 오래 살아보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 참고드리고 일단 이제 뭐 제 과목 소개를 잠깐 하면 그 아까 우리 이제 정우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법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게 양이 많아서 어려요. 그래서 아까 저기 뭐 저쪽 끝에서 이쪽 끝이 다 있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토할 듯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양이 많은 세법을 어떻게 잘할 거냐 인 것인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세법 규정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취지에 대해 결과물을 정확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모든 과목이 이제 이해와 암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세법은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가끔 보시면 뭐 세법도 법이고 법조문이 말문제로 나오고 1차 시험에는 이제 그 40문제 중에 한 60%가 말문제고 40%가 계산 문제거든요. 그럼 선생님 저 계산 어려우니까 말만 준비를 잘할게요. 그냥 법조문 달달달달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우는 게 불가능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세법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법의 규정을 외우실 때 어떤 건 이해를 해서 외워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이해와 무관하게 단순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단순 암기할 것도 양이 상당한데 뭐 이해할 것마저도 그냥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암기를 한다면 제대로 암기가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내용을 줄이려면 꼭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우리 뭐 정우성 선생님도 그 강의 잘 하셔서 여러분 이해를 잘 시키겠지만 저도 그에 못지않게 잘한다. 예,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웃음이 좀 야박해요. 아까 저는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우리 홍상희 선생님이 이제 쿠팡에서 저기 빨간 넥타이 사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웃어줄 줄 알았더니 쿠팡에서 샀다고 했지만 그래서 뭐 이런 기분이어서 참 우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 강의하면 좀 거시기 해요. 잘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제 얘기 말씀드리면.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떻게 이제 강의 진행할 거냐면 제가 이제 만든 이론 노트라는 이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 노트 내용을 여기 있는 화면에다가 PPT로 하나씩 띄울 거예요. 하나씩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PPT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애니메이션 줘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항목마다 이제 띄울 때마다 이제 설명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필기할 필요 없이 교재 보시고 칠판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 그렇게 강의를 이제 해드릴 것이고. 그다음 이제 또한 암기가 이제 중요하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가 교재를 만들 때도 컨셉이 제가 이제 수험생 시절에 아까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학년 이제 1학기 끝나고 공부 시작했다고 여름방학 시작했는데 한 달 열심히 노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1차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변의 친구들보다는 좀 제가 굉장히 합격한 편인데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이미 공부를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뭐 중급회계도 다 했고 세법도 다 했고 재무관리도 다 했고 이미 많이 했어 여름에. 근데 저는 이제 겨우 이제 재무회계 시작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뭐 아까 봤더니 책이 막 머리까지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과연 다 볼 수 있으며 과연 고득점 할 수 있을 거냐를 봤을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대로 봐서는 합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서점에 가서 뭘 했냐면 가장 얇은 책을 샀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얇은 책을 사서 이 책으로 공부하겠다 했더니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늦게 시작한 놈이 왜 시킨 대로 안 하니? 시킨 대로 가장 이제 두고 가장 많이 보는 이 책을 봐야지. 라고 했지만 저한테 맞지 않는 책이에요. 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얇은 책을 사면서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책을 쓰신 분도 바보가 아닐 건데 이 책 팔려면 가장 중요한 것만 했겠지. 나는 어차피 지금 100점 맞는 게 아니라 합격만 하면 될 것이니까 60점 넘기면 될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담겨 있는 책을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제 얇은 책으로 공부했고 대신에 저는 그 얇은 책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봐서 언젠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주제의 내용이 몇 회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측 상단이 있는지 우측 하단이 있는지는 다 대충 기억이 나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제가 만든 세법 교재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당장 필요한 거,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이제 기록을 하고 대신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니까 내용이 있으면 그 법조문에다가 요거를 설명하는 사례가 몇 번에 있다라고 이제 나중에 교재 보시겠지만 사례를 이제 법조문 연결해서 몇 페이지에 어디에 요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 돼 있고 또한 이제 그 조문마다 뭐 단순한 것들은 뭐 주석을 달지 않았지만 좀 어렵고 이제 꼭 이해해야 될 것들은 왜냐하면에서 항목별로 다시 세부적인 설명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글씨체를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이제 왜냐하면을 잘 읽어보시면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만 표로 요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세법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이게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시는 게 공부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가거나 집에서 학원으로 오거나 하실 때 많은 이제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수업을 할 때 어제 했던 내용을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요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어제 했던 거의 포인트를 이제 쭉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녹음을 하셔가지고 집에 오거나 학원 오거나 할 때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제 제가 유튜브인 것처럼 봐서 그거를 이제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 정리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해 열심히 강의할 것이고 암기는 여러분들이 노트 보시면 외워야 될 것만 있으니까 그거 식을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습 요약 강의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 이렇게 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아마 틀림없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제 강의 설명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강의는 이제 우리 김기동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재무관리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재무관리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이번 본기분 종합반에 재무관리 강의는 선생님 3분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게 될 거고요. 먼저
김종일 선생님 강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온라인 통해서 제공되는 거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간표 나눠 드릴 텐데 그 드릴 때 재무 관리가 6월달, 7월달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김종일 선생님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학원 오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공간에서 편한 시간대 수업을 그냥 시간표에 맞춰서만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 김종근 선생님 강의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강의의 지속성 여부, 그다음에 강의와 교재의 업데이트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강의의 지속성 여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기본 종합반에서 재무관리를 기본 강의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이 기본 강의 다음 과정에 시범한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객관식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동차, 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 커리큘럼들이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강의에 맞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일단 강의 지속성 여부, 교재의 지속성 여부에서 말씀드리면 김정일 선생님 강의는 앞으로 우리 남우경 아카데미가 존속하는 한 곧 계속 존속할 겁니다. 제가 남우경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남우경 아카데미가 계속 존속하고 남우경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강의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는 강의와 교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강의 듣고 나가서 갑자기 이제 2차 강의 들어야 되는 건데 강의와 교재가 사라졌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남우경 아카데미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강의 서비스, 교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 강의, 2차 강의 관련된 교재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그러니까 시험까지 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강의 지속성 여부는 그냥 학원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강의 업데이트 여부가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무관리 강의는 이 세법이랄지 재무회계랑은 조금 달라요. 세법 선생님은 기본서를 매년 개정하신다고 했죠. 매년 세법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재무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이제 개정을 하거든요. 재무회계는 뭐 기준이 많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기출문제 업데이트를 위해서 제가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책을 출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재무관리라는 과목의 특성, 재무회계는 재무회계 기준이 있고요. 회계 기준이 있고요. 또 세법은 세법이라는 기준이 있어. 이렇게 법과 기준이 있는 어떤 강의 그 수업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법과 기준이 개정이 되면 계속 책을 바꿔줘야 되고 강의 기법도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재무관리는 규정이 없어요. 이론밖에 없어. 마치 이제 경제학에도 이론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다른 과목과는 달리 강의와 교재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필요성은 많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기출문제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촬영됐던 강의에 대한 약간의 뭐 기출문제 추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와 교재를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촬영된 강의와 교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에 추가시켜서요. 우리 학원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기출문제 업데이트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을 해줘가지고 학원 사이트에서 여러분들한테 김종근 선생 강의 첨부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연속성이랄지 강의 업데이트랄지 이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학원에 있는 교재와 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재무관리를 직접 실강 담당하실 두 분 선생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홍슬기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랑 사진이랑 조금 매치가 안 되죠. 네. 그래도 회계사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홍슬기라고 해갖고 다들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 와가지고, 클라이언트들 가면은 많이들 당황을 하세요. 메일로 주고받을 때는 여잔 줄 알았다가 갔는데 남자야. 여자 회계사님 어디 가셨어요?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홍슬기라는 이름을 가진 회계사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까지 저희 항공회에서 이제 회원 조회를 하면은 제 이름을 치잖아요. 저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저밖에 없으니까 헷갈리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승철 선생님께서 이제 종합반의 이제 장점 하면서 이제 A 선택과 B 선택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가장 크게 효과를 본 사람인데 제가 유예를 할 때 세법이 있었어요. 세법이. 제가 정우승 선생님 강의와 이승철 선생님 강의를 다 들어봤어.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1 더하기 1을 했더니 3이 되더라고요. 시험장에 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우경영 아카데미를 선택하신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또 장점이 있고, 종합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 산출물이었어요. 네. 이제 김기동 선생님 계신 학원에서 이제 종합반 따라갔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회계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우경영 아카데미 선택하시는 거 가지고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미 검증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남우경영 아카데미에서 이제 재무 관리를 강의를 할 거고요. 재무 관리 강의를 할 건데 이제 제가 뭐 기존에 객관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강의 진행하는 거 있어서 동일한 연속성 가지고 강의를 드릴 거고 일단 재무 관리라는 과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려워요. 네. 많이들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계단을 한 칸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게 어려울 뿐이지 막상 다 올라가는 계단은 한 5개, 6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한 칸이 높은 거예요. 한 칸이. 한 칸이 높은 거라서 그거를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최선의 도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선생님한테 배워왔던 게 있잖아요. 그 배워왔던 것들 다 모두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김기동 선생님께서 이제 재무관리 강의 진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재무관리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재무관리 1차에서 이제 25년 시험부터죠. 25년 시험부터는 이제 1차에서 60점을 담당을 합니다. 원래 40점이었는데 40점이라서 사람들이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 1차에서 버리고 2차에서 선생님 제가 1차에 재무관리 버렸는데 2차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저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1차에서 60점이기 때문에 재무관리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재무관리 40점 중에서 찍으면은 20% 맞잖아요. 그래서 7.5점 받아. 7.5점 받은 거에다가 원래 재무관리 목표로 하는 게 한 12개에서 14개 정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7.5점 받았으면 이제 3개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9개 점수 부족한 거는 다른 과목에서 벌 수 있었어요. 경제학, 세법, 상법, 회계. 회계는 이제 원가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에서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메워요. 왜냐면은 외울 수 있는 과목이 경제를 잃었어 우리는. 경제도 100점이어서 되게 좋은 과목이었는데 잃었어요. 그래서 세법, 상법, 회계에서 메워야 되는데 메워야 되는 점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60점에서 찍어봤자 12점이거든요. 오지선다니까 12점인데 나머지 그러면은 우리 60점 중에서 7할만 득점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야? 6, 7, 42점이잖아요. 그러면 30점을 메워야 돼요. 다른 과목에서 10점씩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네 문제야, 네 문제. 다른 과목에서 네 문제 맞으려면은 아까 통계 보셨지만 합격자 평균이 70점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모든 과목을 다 70점 맞은 다음에 내가 재무관리를 버렸으니까 재무관리 아닌 과목들은 8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격하신 분들 평균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맞아서 85점, 90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법 90점, 상법 90점, 회계로 치면은 이제 135점이거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1차 때부터 이제 재무관리를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뭐 세법 휘발성 많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원가는 휘발성이 원가란다. 재무관리는 휘발성이 없어요. 재무관리랑 원가랑 똑같은 과목이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논리를 잡아놓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정리를 잘 해낸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재무관리예요. 물론 공식 같은 거 그리고 그 공식이 어떻게 됐는지 도출하는 것 정도는 이제 한 번은 생각은 해봐야겠죠. 한 번은 생각을 해보지만 그 생각한 걸로 충분해요. 얘가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기승전결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시험장에서 쓸 거는 결이거든요. 결과만 알면 되는 거고 그 결과를 제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고요. 현재 지금 법인 재직 중인데 조만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재무관리 강사님 윤태주 회계사님 계세요. 그래서 윤태주 회계사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관리 과목을 담당할 윤태주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지 거의 1시간 반쯤 되셨잖아요.
좀 허리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잠깐 기지개 좀 펴시고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근데 심지어 사진이랑 다르죠. 왜 안경을 안 끼고 있는 사람 조금 샤프하긴 한데 갑자기 이제 있는 사람은 안경도 쓰고 있고 뭔가 약간 좀 체격도 있고 네, 그 제일 제가 리즈였던 이제 시절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도 과목을 가르칠 때는 조금 샤프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 양력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통계학 학사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회계사를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한 뒤에 회계법인을 갔다가 이제 전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금융업이 하고 싶으면 금융업 하러 가면 돼요. 그래서 나 금융업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하고 그 다음에 금융 쪽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증권이죠. 이런 회사들을 좀 다녔었어요. 다니면서 금융과 관련된 상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보험이 부채가 굉장히 재무관리랑 연관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업무를 하면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정말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 재무관리 과목이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재무관리가 왜 어려울까요? 재무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론을 배워야 되는데 이론이 굉장히 안 익숙해요.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해. 아니면은 자금을 받아야 해.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학생이고 내가 기업에서 어떻게 소속된 적이 없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해까지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전부 다 수식으로 계산해야 되고 공식도 외워야 되고 너무 어렵거든요. 거기까지 넘어가면 그래도 1차는 붙거든요. 2차 때는 심지어 그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해야 합니다. 과목 안에서 파트가 5개가 있는데 그 파트를 다 연결을 해요. 저희는 재무관리라는 과목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5개의 과목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들 아니면 뭐 먼저 회계사를 공부를 시작했었던 사람들이 재무관리를 시작을 했다가 막 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 안 될 것 같아. 세무사하러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세법에 이 많은 책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무관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학적인 개념은 포기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조금 놓으셨다 하더라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수학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있고요. 수학에서 필요한 개념을 저는 통계학과에서 굉장히 어렵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례 충분히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론들을 어떤 사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는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설명드릴 거고 문제도 충분히 어떤 이론들이 공식을 통해서 문제로 연결되는지 그 영역을 충분히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저를 좀 믿고 같이 한번 재무관리 수업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천천히 올려서 회계사 합격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길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 담당하고 있는 최중락입니다. 네, 저는 이제 경영학 강의하고 있고요. 일반 경영학이고요. 일반 경영학은 그 경영학 1교시 그 80점 중에서 20점을 차지하고 있는 좀 과목이 좀 작은 과목입니다.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CPA 수험생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좀 감사하게 또 저의 책과 이 교재 강의로 경영학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이 CPA를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가 이제 교재 부분인데 여러분들 일반 경영학이 이제 8문제고요. 대학에서 이제 실시가 되고 강의가 되는 3학점짜리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2개의 과목으로 저희 시험이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인적자원관리가 이제 4문제, 조직행동론이 또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경영대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 학기짜리 과목 전체를 다 공부해서 객관식으로
꼴랑 4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약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CPA 시험의 경영학 과목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과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기본 이론서로 워크북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이 딱 150페이지가 안 돼요. 이론서인데 기본서인데 15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걸로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푸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2000년부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CPA 문제를 공개를 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된 기출 문제를 제가 전부 다 그 인사조직 분야를 문항을 다 더해 보면 딱 한 198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198문제가 각각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경영학은 100% 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장 OX 진위 여부 판단하는 거죠. 그 문장을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교재는 다 집어넣었는데도 교재가 150페이지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조직이라는 대학에서 실시가 되는 그 3학점짜리 전공 과목을 공부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왔던 문제들의 기출 지문을 전부 다 나열해서 제가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었고 그 묶은 내용을 거꾸로 이제 귀납적으로 교재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와 교재를 잘 따라가시게 되면은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맞추실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에서 8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우리 일반 경영학을 뭐 운 좋으면 다 맞고 운이 좀 안 좋더라도 한 문제 정도 빼고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선배 회계사 수험생분들과 이미 합격하신 현직 회계사분들이 제 책과 교재로 다들 정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수업이 이제 한 4월경에 이번에 그 봄종합반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2월, 3월 동안 다른 과목을 잘 공부하시고 그 4월 날씨 좀 따뜻해졌을 때 마음이 좀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저랑 같이 만나가지고 또 이제 편한 과목, 가성비 좋은 과목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인사조직 분야로 축소가 된 요 수험 범위를 제가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2003학번이고요. 석사 인사조직 전공으로 2009학번, 그리고 박사 2013학번으로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요 인사조직 분야로 서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강의하고 있는 경영학 강사 중에 유일한 경영학 박사이고 뭐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자랑해서 어필을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박사님들이 보통 이 나비 넥타이 메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개강 날에 항상 나비 넥타이를 메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 홍상현 회계사가 저랑 이제 동갑 친구인데 같이 좀 나비 넥타이로 밀고 가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메고 왔는데 원래 이게 제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강 날도 이 복장으로 그대로 찾아뵙겠습니다. 4월달에 따뜻한 봄날에 강의실에서 뵙고요. 여러분 열심히 나무경영 아카데미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합격의 영광 누리실 수 있으니까 꼭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학 김판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학 공부 같이 할 김판기입니다. 일단 짧게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경제학은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죠. 지난 5년간 평균 수험생 전체 평균 점수가 한 45점 정도 되고요. 과락률이 한 38%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합격생 전체 평균과 1차 시험의 최저 합격선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과락률이 38% 정도 되니까 전체 수험생 중에서 10명 중에 한 4명 가까이가 과락을 경험하는 그런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내년도 2025년도부터 회계사 1차 시험에 경제학 배점과 점수가 변함이 있죠. 근데 내년 2025년도 시험이 바뀐 시험제도 하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 될 텐데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2025년도 5월쯤이면 1차 시험에 문제가 나와 있을 것이고 그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 앞으로의 어떤 출제 경향이 변화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 강의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경제학 연습책인데요. 이 교재는 3년에 한 번 정도 개정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2025년도 강의에는 새로운 출간된 교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뀐 시험 문제의 변화와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기업법 담당하고 있는 심윤식 회계사입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기업법은 여러분들이 좀 낯선 과목일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업이란 말이 뭐냐? 대기업, 중소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일상용어로 치환하자면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경제 주체가 바로 우리 상인이죠. 그리고 그 상인에 관한 법률이 바로 상법이고, 이 기업법 1이 그 상인에 관한 법률인 이 상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상법 전체 분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상법 총칙, 그리고 상행위 편, 그리고 회사 편,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우리 시험법이고요. 우리 상인 중에서 우리 경제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상인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회사도 상인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40문제 중에 기업법 40문제 중에 32문제가 상법에서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 32문제 중에서 24문제가 바로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상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이제 그 공인회계사,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합격을 해서 공인회계사가 되면 그 공인회계사가 그 상인이 만든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인회계사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 기업법, 상법에 이어서 나오는 기업법 2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과목 소개를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재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거 뭐 좀 실수가 있었는지 저도 이제 2025년도에 신간 교재가 출제가 되거든요. 조금 디자인도 바꿔서요.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저희 종합반 일정에서 기업법이 2월 중순경에 이제 개강이 되는데, 저희 2025년 회계사 1차 시험이 2월 23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법 교재는 저뿐만이 아니라 김혁봉 선생님 교재도 마찬가지고 첫 며칠간은 이제 시험이 있기까지는 그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며칠간은 2025년 기출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며칠은 이제 유인물로 먼저 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2025년 기출이 이제 발표가 되면 그것까지 반영된 교재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종합반 설명해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기 전에 씻는데, 저도 이제 중요한 날은 씻거든요. 코피가 확 나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이거 종합반 설명회 휴지 꽂고 설명회 가게 생겼구나 그러고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멈췄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재 만들고 여러분들 잘 만나려고 수업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업법은 상법이었죠. 1차 시험 합격자 평균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과목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근데 낯선 것과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처음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 학원에 저나 이제 김혁분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오시고 이제 복습 잘 하시면 누구나 이제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차 시험 합격자 평균이 85.5예요.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리고 전체 평균도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학원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이 기업법은 효자 과목이거든요.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걱정 없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저도 열심히 수업할 테니까 수업 때 한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팅 그대로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혁분 선생님, 기업법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예, 고마워요. 우리가 이제 원래 오기 전에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한 과목당 1인당 2분씩 이야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 뭐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나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딴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안 한 부분, 제가 앞으로 할 부분을 심유익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딴 거는 뭐 말씀드릴 게 없고, 일단 이제 그 교재를 가제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심유익 선생님은 모든 교재를 가제본으로 할 건데 제가 하는 거는 일단 그 출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집만 이제 한 2주 있다가 출간해야 될 거니까 이거 외에는 딴 거는 이제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이었고,
이게 오랫동안 제가 이제 업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강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또 올라올 때 또 깜짝 놀라는 표정도 보였는데 흰머리가 아주 진하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로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재주도 없고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가지고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기업법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 있었죠. 네, 기업법 2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업법 과목 안에 이제 8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강의를 이제 또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심윤식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그거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게 눈에 보여가지고. 일단 신간으로 하고요. 저희가 강의를 3월 달에 진행하는데 2월 시험 끝나고 그 기출 반영해서 새로 출제되는 그 문제들 반영해서 교재가 출간되면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외부감사법이랑 공인회계사법은요. 여러분들 1차에서는 8문제밖에 안 나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과목은 맞는데 2차 다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2차까지 가시면은 회계감사라는 100점짜리 단독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한 10%에서 1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이.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은 1차 때 등한시하지 마시고 여기서 꼼꼼하게 하시면은 우리 2차 가셔서 통차 가셔서 조금 한 10에서 15% 정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되시겠지만 그 2차 회계감사 최종 합격생들의 90% 이상은 제 책이나 강의를 거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1차 때부터 이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보면 좋겠죠. 그렇게 난관을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만났습니다. 기업법 2. 과목 자체에 대한 소개는 이제 홍상현 회계사가 뭐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업법 2라는 과목이 올해 시험, 2025년 시험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좀 노력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회계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기업법 2 교재도 이제 올해 새로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기업법 1 교재에 기업법 2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법 1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기업법 2 교재는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법 그 1 교재에 있는 그 외관법, 공인회계사법 부분만 따로 이제 추려가지고 교재를 만든 것이거든요. 페이지 넘버라든지 내용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기업법 2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기본서, 강의노트, 그리고 객관식 문제까지, 그리고 회계사 10년치 기출까지 포함을 해서 한 권으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기업법 2에서도 이제 쌍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수업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이 8문제 다 맞출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과목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정은수 선생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끝이 거의 다가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2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학원에 오니까 어땠어요, 여러분들? 저희 학원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도 처음 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강의실이 여러분들 봄종합반 강의가 여기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매년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요. 보면은 지금 요 앞자리들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실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은 앞자리 맞기 위해서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시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곳곳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앉으셔도 수업은 다 들을 수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뭐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아침 수업이 9시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막 줄 되게 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개발한 게 그 나무 자석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석을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면 바로 자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줄 긴 거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많이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참여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자석에 쉽게 좀 앉을 수 있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접수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설명회만 지금 오늘 설명회 한다고 돼 있고 지금 접수일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안 나왔던 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제 혜택을 학원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그 내용이 사전 등록인가 하셨어요? 사전 등록? 그러니까 종합반 지금 설명회 신청하는 거 외에 홈페이지 가보시면 사전 등록이란 게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시면 홈페이지 등록하시면 저희 접수일자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안내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고 접수 당일날 여러분 접수를 하시면 요 혜택들이 좀 제공이 되는데 요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등록을 먼저 하시고 사전 등록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그 핸드폰으로 안내가 갈 거예요. 안내 받으시고 접수 당일이 12월 10일이에요. 12월 10일 날 접수를 하시면 요 혜택들이 전부 다 간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들이냐면 일단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들 요 두 개 과목이거든요. 회계 원리랑 그다음에 기초경제학, 경제학 입문 이 두 거거든요. 회계 원리는 제공이 됩니다. 우리 김기동 선생님 것과 최청일 선생님 강의가 제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학 입문은 50% 할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 두 과목은 선수 과목인데 여러분들 회계를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회계 원리. 학교에서 들은 적 있다. 들어야 돼. 듣는 게 좋아요. 중급회계할 때 좋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 가지고 다 까먹었잖아요. 들은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듣고 오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입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과목이 두 개 과목이 있죠. 경제학하고 재무관리. 수학을 배우신 지가 오래됐다라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좀 끌고 와야 되고 그다음 경제도 기초경제 내용은 좀 끌고 와야지 이게 경제학과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공부할 때 수월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이 두 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100% 이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초 경제 입문 부분이 꼭 여러분들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난 수학 잘한다. 뭐 학교에서 경제 수학 같은 것도 있고 경영 수학도 있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한번 어렵지 않은 강의예요. 근데 듣고 오셔야지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과목이 일단 하나는 전부 다 제공, 하나는 50% 할인으로 제공이 될 거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실강을 듣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온라인 복습할 수 있는 복습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복습 강의 제공되는 게 20%예요. 전체 강의 시수의 20% 정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시간짜리 강의면 20시간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돼 실강을 듣고 그럼 돌아가서 복습 강좌 보고 다시 한번 그 부분 이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 방에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20%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적어요. 적기 때문에 보통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결제해서 추가로 구매해서 그 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함 없는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학원 측에서 그걸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10만 원 상당의 복습 시간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저희 학원 매니저들께서 준비한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터디 헬퍼 팩 해가지고 여러분 독서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독서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스탑워치 요거 제공하는데 저한테 강조하더라고요. 싼 거 아니다. 이번에 제대로 준비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나온 스탑워치를 2개 가져갔어요.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주려고. 근데 얼마 못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못 쓴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좀 브랜드 있는 걸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이번엔 괜찮은 걸 좀 준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사전 등록 아직 안 하신 분들 좀 있으니까 좀 해주시고 사실은 많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되게 오시기가 힘들 수 있는데 500명 넘게 저희가 종합반 지금 설명회를 듣겠다고 신청을 하시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전 등록도 지금 벌써 몇백 명 되시는데 접수도 맞아요. 옛날에는 작년에는 여러분들 접수가 오후 3시 정도에 열리거든요. 맞죠, 선생님? 예, 오후 3시. 오후 3시에 열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뭔가 주는 게 있어가지고 3시에 막 서버 다운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1분 만에 몇백 명 마감 막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불편을 끼치는 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해서 사전 등록을 하시면 그 당일 밤 자정까지만 결제하시면 이 혜택은 전부 다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급하게 막 3시 딱 되자마자 기다렸다가 짱 해가지고 결제만 하고 막 이런 우리 나이키 응모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 접수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에서 오늘 준비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결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회계사 합격이란 꿈을 같이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